안녕하세요. 인터TV MC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 다양한 리그의 이슈를 직접 취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인터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목 상태는 좋지 않지만 취재를 정말 열정 넘치게 해주신 월드스타, 방송까지 끝까지 해주시는 책임감까지 있는 월드스타. 고맙습니다. 장신 기자님 부담스럽게 왜 이래요? 인사해주세요. 네,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네. 월드스타 정준 기자고요. 진짜로 최근에 대전 갔다가요, 천안 갔다가 아산 갔다가요, 잠깐 왔다가 목포 갔다가 이제 그저께인가 와.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준비된 이슈가 국내 축구 기다려 보면 지금 K리그 2가 상당히 이슈잖아요. 제주, 대전, 뭐 서울 이랜드, 경남 등등. 그래서 역대급, 그러니까 지난 시즌 K리그 1이 역대급이었으면 아우. 이번 시즌 K리그 2가 역대급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좀 원래 목 때문에 좀 거북하실까봐 안 하려고 이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준비하기 좀 아까워서 이번에 K리그 2 이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얘기거리가 많은 K리그 2인데요. 특히 감독님들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서울 이랜드의 정종용 감독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로 돌아온 남기일 감독,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대전 하나 시티즌의 황선홍 감독까지 역대급 감독 전쟁이다. 맞습니다. 경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직접 네. 만나보고 온 거죠? 네, 정윤용 감독은 최근에 목포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어서 연lem번 대표팀 때는 많이 만나했는데 사석에서 본 건 처음으로 뵙고요. 진짜 왜 이승우 선수,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좋아하는지, 이 감독이 참 매력이 있구나, 젠틀맨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황선홍 감독은 서울 시절 때도 많이 뵀었고 포항 시절 많이 뵀었는데 어쨌든 출정식 때 다시 오랜만에 뵙고요. 남기일 감독님은 아직 못 뵀지만 어쨌든 K리그2의 기업 구단만 지금 전남, 제주, 대전, 서울에 총 4팀이 기업 구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안양, 부천도 있고요. 강등당한 또 설기현의 경남까지. 그러니까 역대급 시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명장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재밌을 것 같고요. 황선홍의 대전, 남길의 제주, 설기현의 경남, 정정용의 서울이랜드, 박동혁의 아산. 그러니까 약간 좀 신흥 명장들, 이런 K리그, U20 월드컵 다양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감독들의 지략 대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바쁘게 보내신 것 같아요. 1월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감독님들을 뵙고 오셨는데 특히 정동영 감독이 굉장히 좀 매너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면에 좀 반하신 건가요? 밥을 잘 사주시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시간 사실 되게 어떻게 국민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너무 속탈하신데 참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젠틀맨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철학에 대한 확고함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던 뭐 사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을 때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워낙 또 지금 인지도가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근데 좋아요. 딱 만났는데 시간을 이렇게 몇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몇 분을 주실 수 있나요? 뭐 10시간도 괜찮지 뭐 이렇게 되고, 저는 진짜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해 뭐 이렇게 됐어요. 기사로 많이 썼는데 막 이승우 선수에 대한 질문도 했고, 이강인 선수 막 질문, U20 월드컵 질문도 했고, 민감한 문제들 질문을 다 드렸는데 다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뭐 승우는 어떻고 강인이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해줘가지고, 야, 이렇게 좀 높이 있는 감독인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영입 문제 다 알았어요. 영입 어떻게 했는지. 그래요? 그냥 감독 저 쓸 수도 있을 때 에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믿을만한가요? 저를요? 아니, 서울 이랜드의 지금 분위기 괜찮은가요? 길진 않아가지고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전술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U20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개 전술 준비를 해서, 보통 감독들은 내 전술이 A가 있으면 맞춰인데 감독님은 4개를, 그러니까 너희가 뭘 지을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를 준비했는데 뭐가 만들지는 선수를 해보고 가장 좋은 걸 A로 쓰겠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달랐고, 훈련 방식도 음악을 틀어놓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진짜요? 네, 프로팀에서 처음 봤는데 U20 때도 그랬어요. 음악을 이렇게 막 클럽 음악도 틀어놓고 선수들이 좀 흥명나게 그걸 이랜드에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제일 신기했던 거는, 오늘은 뭐 선수들도 좀 신기했었는데, 영상을 일단 분석을 다 해요. 그 세션이라는 게 보통 한 10분을 전술 세션을 막 하는데, 하고 끝나면 5분을 모여. 그러더니 영상 바로 찍어두고 바로 틀어서, 야 A야 넌 이렇게 도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1초가 단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좀 바뀌고 있는 이랜드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영상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뭐 문상인 선수라든가 김수환, K리그 잔뼈가 굵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도 신기하면서도 도움이 된다. 처음 해봤다. 그래서 기대감을 높게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되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방식들이. 그래서 이랜드가 작년에 2년 연속 꼴찌였잖아요. 내심 플레이오프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정준영 감독만큼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게 환선홍 감독님이시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서울에 계시기도 했고 사실 많은 일들을 좀 겪으셨잖아요. 뵀는데 좀 어떻든가요? 많이 변화가 좀 있었어요. 어. 뭐 똑같았어요. 그 자신감, 표정, 학자 같은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선수 시절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다면 지도자에서 카리스마 있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님도 이상하게 홍성 감독님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약간 좀 이미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보면 몸 관리도 이지솔 선수가 그러니까 UEC 월드컵 이지솔 선수가 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몸이 근데 똑같으시더라고요. 선수 시절 때랑. 이지솔 선수가 농담으로 우리 팀이 아직 공격 수가 별로 없는데 뛰셔도 될 것 같다. 한 골은 넣으실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몸 관리 잘하고 계신데 변화된 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인 인터뷰는 좀 어려웠고 네. 기자회견 그리고 잠깐 인사 정도 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기대감이 높아요. 황성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감독님도 고심 끝에 수락을 하셨대요. 왜냐면 한번 서울에서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 커리어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 황 감독님께서 서울을 많이 돌아보셨대요. 좀 유럽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러면서 가장 느꼈던 게 본인의 최대 강점이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소통이라고 생각했대요. 어린 선수들과. 근데 그게 실패를 했거든요. 서울에서는. 불화설도 있었고 용병들과도 불화설이 있었고 그래서 생각을 해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본인이 좀 강하다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좀 유아지신 모습. 이재동 선수가 사실 되게 어려서 거의 뭐 아버지와 아들 뻘 정도 될 텐데 근데 되게 이렇게 보듬고 농담을 해도 받아주시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좀 소통을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좀 부족했던 점을 좀 보완해서 좀 돌아오신 것 같고 전술적으로 좀 유연성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좀 황선대원군 스틸타카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패스 축구보다는 네. 황 감독님도 내 축구를 고집하진 않겠다. 대신 대전 선수들 구성을 한번 보고 따라올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과감히 버리고 선수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좀 실패했던 걸 좀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또 요새 트렌드를 좀 많이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갖게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 대전 하나 시티즌 같은 경우는 체프만부터 시작해서 막 이규로 선수, 이슬찬 선수 등 그렇죠. 정말 어디 내놔도 부러울 만한 그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감동만큼 뜨거운 게 바로 이적 시장인 네네. 것 같아요. 뭐 워낙 근데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제 제 취재한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뭐 설기현의 경남 같은 경우는 백성동 장혁진 영입했고요. 좀 알짜배기들 데려오고 있습니다. 워낙 전력이 탄탄했기 때문에 내려왔긴 했지만 내려올 전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분 영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정용의 서울이랜드 역시도 지금 상당히 핫합니다. 문상윤, 뭐 김수환, 김진환, 뭐 이시영 반전을 노리고 있고요. 유력한 우승 뭐 제주도, 정조국, 발렌티노스, 박원재. 지금 스쿼드 상당히 좋거든요. 네. 여기에 김여국, 전남의 김여국, 그다음에 공민현까지 확실하게 보강했기 때문에 좀 확실히 유력한 진짜 우승 후보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감독이 또 남길이기 때문에 승격 전도사 남길이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전남은 준 선수도 있지만 반가운 이름이 있어요. 이종호랑이. 예, 네, 이 선수 이종호랑이. 돌아오기에 좀 관심사고. 그러니까 쉬운 팀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이번 시즌에 좋은 그러니까 K리그 2가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기대가 되는 K리그 2인데요. 혹시 기자님이 가장 좀 기대되는 그런 팀들이 있을까요? 한 팀만 꼽아보자면. 저는 물론 전력상 놓고 보면 네. 제주, 경남, 대전 셉니다. 음. 대전도 지금 사실 제가 취재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적 시장을 K리그 2는 제주와 대전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막 전북에서 영입한 선수를 대전만 하이제킹 시도를 하고 있고 제주는 예를 들면 뭐 서울, 울산, 전북이 노릴만한 선수를 우리도 데려올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뭐 이미 다 기사 나온 거 조규성 선수 있잖아요. 안양의 네. 전북간 네. 이 선수를 끝까지 대전에서 지금 하이제킹 시도를 하고 전북보다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올 거면 한 번에 전북 가면 주전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팀 와, 우리 할게. 우리 황선우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최근에 단독 기사 나온 거 중에 하나가 성남의 골키퍼 국가대표급 골키퍼죠. 김동 선수가 지금 대전 가는 게 유력해졌잖아요. 거기도 그 돈 쓴 게 지금 거의 한 11억 정도.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K리그 축구단이 10억 이상 쓴다라는 게 서울랜드 관계자 만났더니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돈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센 팀들이 갑자기 돈을 막 쓰기 시작하니까 또 재밌는 게 대전은 지금 외국인 선수가 없어요. K리그 최고 수준의 용병이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것도 공격수인데 원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득점 5위 안에 들었던 최근 2시즌 3시즌 안에 용병이 그것도 엄청난 용병입니다. 어쨌든 대전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제주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외국인 선수를 계속 수요를 하고 있는데 꽤 놀랄만한 영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K리그2가 아닌 느낌이 그렇죠. 거의 원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K리그2도 상당히 지금 역대급이지 않을까. 대전 얘기를 좀 더 빠뜨렸는데 재밌는 게 황성 감독이 2년 있는 모 선수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철 코치가 직접 만나고 있대요 선수들을 이렇게. 대전의 청사진을 좀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단독 기사 뜬 것들 중에 다 믿을 수 없는 게 틀어질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갑자기 막판에 막 변수가 막 좀 생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K리그2에 돈을 쓰니까 원에서도 웬만큼 돈을 쓰지 않고서 잡을 수가 없는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상당히 핫한 이적 시장이 되고 있고 끝까지 지금 선수들 뭐 강철 코치도 그렇고 제주의 스카우트도 그렇고 좀 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 팀을 좀 꼽자고 하면은 서울이랜드. 일단 전용 감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지금 오피셜은 이제 많이 오늘도 보니까 오늘 방송국이 많이 떴더라고요. 네. 근데 더 남아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이 더 남아 있고 그리고 이미 용병 네 자리 중에 한 개는 이미 영입이 됐어요.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의 명문 클럽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는 상당히 총망받던 그리고 지금 호물로가 저희 부산에 있잖아요. 네, 호물로 선수와 열연문 대표팀에서 같이 활약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좋은 선수고 이 선수가 이제 윙어인데 우스만 덴벨레를 닮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이랜드도 지금 사실 영입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대전 제주가 지금 핫하기 때문에 좀 묻히는 감이 있지만 작년에 꼴찌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K리그 1 때 정리할 때도 서울을 뽑았던 이유는 극적으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랜드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대로만 잘 영입이 되고 지켜진다면 꼴찌에서 적어도 한 상위권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한 4위, 5위, 뭐 3위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잘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좀 취재를 했는데 가장 궁금하신 것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영입이겠잖아요. 지금 대표를 지냈던 선수들도 조금 있고 정종용 감독과 인연이 있는 열연문 대표 인연이 있는 상당히 유명한 선수가 또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U20 월드컵 갔던 선수도 한 명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명 못 밝히는 이유는 아직 협상이 완료가 되지 않고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랜드가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선수들이 이미 합류가 돼 있어요. 이 선수 중에서도 괜찮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30명이라고 쳤을 때 구단에 20명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1명, 12명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12명 빼고는 거의 바뀔 것 같고 그만큼 이랜드가 지금 일을 갈고 있다. 20명까지 빼고 한 절반은 이렇게 지금 벌써 갈리고 있는 느낌. 그만큼 감독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시아 쿼터가 최상급입니다.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 이랜드에서는 올림픽 대표 수준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최강팀이란 팬들을 아실 거예요. 어디라고. 그러니까 최강 국가로 하면 그 팀 선수가 이랜드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유력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로 그 선수를 만약에 영입이 딱 된다면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볼 때는 이 선수가 승격 가능합니까? 대전 제주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랜드에서도 그렇게 급하게 승격하는 걸 원하잖아요. 탄탄하게 팀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 목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스쿼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의 외국인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게 참 아쉽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감만 좀 심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한 명은 완전히 영입이 됐고 지금 3명은 협상 중이긴 하나 만약에 다 들어온다 하면 상당히 짜임새 있는 그리고 이미 제가 인터뷰를 냈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용병도 젊어요. 감독님이 거의 이제 나이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한 장기적으로 한 3년, 5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팀이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내후년이 이대로만 가면. 그래서 저는 올해 좀 다크호스로는 서울 이랜드를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 씨는 좀 들으면서 어떤 팀을 좀 꼽게 됐나요? 저는 이 황선우 감독님이 이끄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무서운 팀이 될 것 같다. 이미 무서워졌어요. 그쵸. 일단 여유도 좀 느껴지고 기대도 많고 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대전도 네. 국가대표 선수가 한 명 접상 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전 하나 시티즌이 가장 기대가 돼요. 네, 저도 뭐 정말 기대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첫 시즌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이랜드도 그 부분이 좀 아마 가장 팬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만큼 대전 하나 시티즌만큼은 첫 시즌을 좀 잘
보내서 승격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올해 진짜 대전 좀 기대해보고 서울랜드도 음. 한번 기대해보고 저희 방송에서 만약에 이게 맞게 되면 더 성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K리그 좀 이렇게 2에 관심이 많아지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음. 앞으로 좀 저희도 뭐 지금 우리 발렌시아 MC가 축구 공부 중이잖아요. 네. 지금 상당히 좀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K리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요. 시간도 많이 가시고. 네. 맞죠. 이번에 좀 더 이번에 K리그 좀 많이 안 가셨죠? 서울 이랜드 경기는 몇 번 가봤어요. 아, 진짜요? 네, 오. 네 다른 곳은 워낙 멀다 보니까 좀 쉽게 잘 못 갔는데 기회가 된다면 대전 한번 꼭 가고 보고 싶네요. 한번 취재 한번 같이 해서 음. 한번 같이 한번 가서 좀 K리그 2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네. K리그 좀 많이 흥행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음.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 이슈였습니다.